안녕하십니까. 증시각도TV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기책방 인사이드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정말 특별한 분을 한 분 모셨습니다. 키퍼스 코리아의 김석중 대표님 모셨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이제 죽음을 굉장히 많이 보시게 되잖아요. 죽음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개인적인 의견을 여쭙습니다. 뭐 어떤 대단한 정의를 여쭙는 게 아니고. 네. 저는 죽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뭐 죽음이 무엇이다라고 네.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네. 제가 당신은 마지막 이사를 도와드립니다라는 이 책에도 적어 놓았다시피 죽음은 하나의 대한 사건으로 해서 끝나는 것들이 아니고 이 죽음이라고 하는 이 사건 하나로 인해서 다른 여러 가지 부가적인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일어나는 일들이 죽음과 관련되어 있는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주로 남겨진 사람들의 일이 많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남겨져 있는 사람들뿐만이 아니고 결국은 또 자기와 연관이 되어 있는 거겠죠. 네. 저는 만약에 이 세상에 없다 하더라도 제가 지금까지 만난 사람들, 그 만난 사람들의 기억 속에 저는 존재하고 있으니 네. 이분들이 다 사라지기 전까지는 어쨌든 저는 누군가의 기억 속에 있는 사람이니까 네. 어떨 때는 뭐 그분들의 꿈에 나타날 수도 있고 네. 또 어떨 때는 그분들이 서로가 대화를 할 때 저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세상에 존재하느냐 존재하지 않느냐에 대한 부분들보다도 남겨져 있는 사람들로부터 제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는 네. 저는 사라져도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이 들죠. 야, 그러면은 지금 말씀하시는 거를 거울처럼 반사시켜서 딱 뒤집어 보면 어떻게 살 것인가요로 바로 연결되네요. 그렇죠. 나는 어떤 기억의 존재가 될 것이냐. 어떻게 아름답게 보여줄 것인가라고 네. 하는 부분들도 결국은 사람들에게 기억되는 순간들이 네. 있을 거니까 예. 특히 자기가 아무리 밖에 이제 내 보이는 모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주어진 기억이라 하더라도 결국 사람들은 내가 사망한 이후에는 네. 결국 내가 가지고 있던 물건, 내가 살아왔던 것들, 모든 조각들을 맞추면서 결국 나에 대한 모든 것들을 다 알게 될 텐데 그러면 그 모든 것들을 알게 되는 그 시점에 비로소 자기에 대한 모습들이 다 나타나는 거죠. 네. 그러면 자기에 대한 기록을 남기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반드시 이제 자기 손으로 자기의 기록들을 차근차근 한번 밟아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사람은 누군가로부터 기억이 되고 또 기록되어지는데요. 아무리 우리가 기록을 안 하려고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사망하는 순간에 사망 신고라고 하는 것들로 인해서 누군가에게 행정기관을 통해서 기록이 되어버려요. 예. 그리고 납고를 하든지 봉안묘를 하든지 어떠한 형태로 해서 출생일과 사망일이 기록이 되고 여러 가지로 남게 되기 때문에 맨 마지막 순간에 있는 물음표라고 하는 부분들, 내가 언제 사망할지를 모르니 그 사망하기 이전에 대한 기록들은 결국은 자기 손으로 한번 기록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이 이걸 기록하게 되면 순서가 바뀐다거나 아니면 왜곡되어서 기록되어지거나 훼손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결국 자기 기록들은 자기가 스스로 한번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네. 투자하고 똑같네요. 기록을 잘한 사람이 나중에 이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투자도 자기를 복귀를 하고 자기를 돌아봄을 많이 한 사람이 결국은 후일에 좋은 결과를 얻는 경우가 많거든요. 자기 삶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그럼 나는 어떠한 죽음으로 기억되고 싶은가를 일종의 하나의 지향점으로 생각해서 기록을 하는 그런 자세가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언제 죽을지 모른다고 해서 막연하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나이가 들수록 분명히 확률은 높아지니. 그러니까요. 네. 그러면 일단 내가 언제쯤 사망할 것이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미리 한번 생각해 보는 거. 네. 아무래도 제일 좋은 방법은 지금 현재에 대한 평균 연령이라는 것이 있으니까 그 평균 연령에 죽는다라고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네, 남자 80세, 여자 87세 맞습니까? 네. 그러면 일단 평균 연령에 사망한다라는 것들을 던져두고 자신이 혼자서 뭔가를 하지 못하는 순간이 언제부터인가? 이 순간들도 빼야 될 테고 지금 같이 생활하고 계시는 분들이 결국은
순차적으로 돌아가실 거기 때문에 나는 언제 혼자가 될 것인가. 네. 그리고 결국 나는 언제부터 순서대로 갈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조금 생각을 해봐 보면 굉장히 이게 구체적으로 바뀌게 되죠. 네. 굉장히 해야 될 것들이 구체화되면서 자기만의 삶이라기보다는 함께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가, 또 함께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네. 그 지향점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먼저 두고 그때까지 살아있다 그러면 럭키한 거죠. 네. 그만큼 더 연장할 수가 있는 거니까. 네. 삶을 잘 살아서 죽음을 준비하는, 그리고 그것들을 인생 마무리 시점에 내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적어놓고 그것들을 어떻게 이루어가고 있는 거냐. 그거는 이제 단순히 과업의 일도 있지만 관계의 일도 상당히 그렇죠. 중요하고. 예. 지금 하시는 유품 정리를 하시는 일을 어떤 시점에서 연결되는 게 좋을지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유품 정리라고 하는 부분들이 사실 사망 이후에 해야 될 부분들로 먼저 생각을 해봐 본다면 굉장히 조금 지혜롭게 우리가 단계별로 조금씩 나눌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임종기에 임박했을 때, 네. 그러면 사망한 이후에 유품을 정리해야 될 부분들이 있고, 네. 그러면 사망하기 직전 단계에는 임종을 앞두고 계시는 분들이 유품을 정리하기 위해서 예약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유품을 정리를 하기 위해서는 이때부터 벌써 어떻게 정리해야 되지? 사망 이후에 미리 정리해야 되는데 라고 하는 부분들로 조금 생각이 되겠죠. 그런데 또 요양병원으로 들어가기 직전 단계로 또 생각을 해봐 보면 이 기간이 굉장히 짧거든요. 예. 그러면 요양병원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요양병원으로 들어갈 때 그러면 이 집을 어떻게 해야 되지? 결국은 또 다음 단계가 또 임박해서 올 텐데 네. 그러면 이 요양병원으로 들어가기 직전 단계에서 또 미리 또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들이 있고 네. 요양병원으로 들어가기 직전 단계를 조금 더 뒤로 백을 해서 보면 네. 두 분이 계시다가 배우자가 한 분이 돌아가시는 시점이 되면 혼자 남게 되잖아요. 네. 그럼 혼자 남게 됐을 때부터는 이분은 나머지 일을 혼자서 다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럼 이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또 생각해야 되니까 두 분이 어느 정도 좋을 단계에서부터 네. 그때부터 다음 단계는 우리가 어떻게 일어날 것이다. 네. 그리고 만약에 내가 없을 경우 또는 배우자가 없을 경우에 우리가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들도 미리 한번 생각을 해봐 본다면 그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보는 계기가 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러면은 우리 김석중 대표님 있는 키퍼스 코리아에 사전에 전화를 드리거나 이렇게 되면은 사전에 상담도 하고 가능합니까? 네. 그러면은 이제 그 우선순위 정해 주는 것도 이렇게 조금 해주시고 그렇게 하나요? 네. 사전에. 네. 전화하시면 상담료나 이런 게 따로 어떻게? 없습니다. 상담료는 없습니다. 그거 안 받으시면 어떻게 운영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제 책보다 제가 좀 걱정이 돼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운영이 안 될 텐데 오늘 걱정이 좀 많이 들어가지고. 그리고 제가 다시 예전처럼 무슨 성공을 위해서이거나 이 회사를 뭐 키워야 되겠다거나 이런 마음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데 지금은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큰 부분들에 있어서 이 엄청난 시장에 있어서 어떻게든 이런 시장들을 어떻게 형성할 것인가? 라고 하는 측면에서 하다 보니 그런 위주로 많이 서비스단을 먼저 만들어 놓았고 그리고 실제 이런 애로사항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워낙 많이 있다 보니 그런 분들에 대해서 해결해주는 목적으로 많이 해왔습니다. 그래도 이게 좀 사업도 되셔야 될 텐데 제가 책을 읽으면서 좀 계속 걱정이 됐어요. 그 부분이. 그리고 이제 유품 정리하는데 거의 한 집 살림이라고 했는데 사실 나이를 좀 먹어가면 그리고 활동력이 떨어지면 사실 자기 물건을 좀 정리하는 거는 필요하겠네요. 그렇죠. 조금씩 필요하죠. 저는 사실 자전거가 6대가 있어요. 네. 제가 자전거 매니아거든요. 작은 자전거, 큰 자전거, 산 자전거, 도로 자전거 등등 너무 많거든요. 만약에 제가 없으면은 저는 자식들이 탔으면 좋겠는데 안 탈 것 같거든요. 그럼 사전에 그런 것들을 다 알아서 정리를 좀 해놓는 게 그렇죠. 요즘은 어쨌든 뭐 당근마켓이라든지 이런 어플리케이션이라든지 이런 게 잘 되어 있으니까 필요 없는 부분들은 서로 뭐 나눔을 한다거나 뭐 또는 판매를 한다거나 그럴 필요가 좀 있는 거죠. 사실은 유품 정리하신다 그래가지고 미니멀 라이프를 지향하시겠구나라는 생각인데 글을 읽다 보니 그건 아니신 것 같더라고요.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인간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의식주라고 하는 부분들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들이 필요하고 또 사람은 마음속에 어떠한 부분들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까지
미래까지 다 포기하고 살 수는 없는 거죠. 네. 소유욕이라는 게 있는데. 예. 그리고 굉장히 걱정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한국의 이 58년 개띠, 그러니까 55년부터 63년 이분들이 이제 엔딩을 맞이하게 되는 그 시점에 갔을 때 과연 우리가 그걸 잘 견뎌낼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걱정이 굉장히 책 곳곳에 스며 있는 걸 봤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예를 봐도 만만치 않고 일본보다 준비가 더 안 된 것 같다 이런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요. 이 부분 한번 설명해 주시죠. 네, 이제 한꺼번에 많은 분들이 사망을 하시게 되면 발생할 수 있는 그 가운데서 딱 두 가지가 문제가 될 건데요. 하나는 이제 고독사라고 하는 부분들. 또 하나는 또 어떤 부분이냐면 많은 분들이 사망하시게 되면 우리 사회가 장래라고 하는 부분들을 조금 터부시하기 때문에 네. 이쪽에 대한 인력도 굉장히 부족하고 장사 시설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네. 그래서 한꺼번에 이런 문제들이 들이닥쳤을 때에 과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네. 라고 하는 측면인데요. 이미 화장장은 엄청 부족하죠. 그렇죠. 굉장히 부족하죠. 네, 네. 그런데 만약에 지금 화장장을 새롭게 짓는다라고 한다면 아무도 서로 찬성하지 않으니 네. 이걸 조금 더 지혜롭게 생각을 하면서 이 문제를 우리가 해결해야 된다라고 네, 생각할 텐데요. 장사시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고 하면 장사시설뿐만이 아니고 여기에 필요한 인력들도 굉장히 많이 필요하죠. 네. 그러면 인력들을 많이 길러내야 하는데 네. 장사 쪽으로 관련되어 있는 장례 지도사 이쪽에 대한 부분들은 지금 현재 조금 꺼려하거나 우리가 조금 하대를 한다 그럴까요? 네네. 이런 부분들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전문가로서 굉장히 키워야 될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네. 반대편에서 고독사라고 하는 부분들도 사실 사회에서 굉장히 큰 문제가 발생을 할 텐데요. 지금 현재 고독사라고 하는 부분들을 어떤 무연고자에 대한 사망 혹은 또 빈부 가운데서 조금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문제라고 취급을 하고 계시는데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또 고독사라고 하는 부분들은 1인 가구에 대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결국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인간은 결국 맨 마지막 순간에는 결국 1인 가구가 될 텐데 네. 그 1인 가구에 대한 잠재적 1인 가구가 네. 지금 1000만 명 이상이 된다고 하는 거죠. 네. 그런데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건 우리가 지금 현재 핵가족 사회로 되어 있고 네. 그리고 전부 저출산이고 또 고령화가 함께 고령화가 되면서 네.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초고령화 사회로 이제 2025년도가 되면 초고령화 사회가 됩니다. 네. 자녀들이 함께 늙어가고 있어요. 한꺼번에 이게 갑자기 한꺼번에 오기 때문에 네. 쓰나미처럼 이 문제는 두 개가 동시에 같이 온다는 거예요. 이게 점점 솜사탕처럼 바뀌고 있는 거죠. 인구 구조가. 그렇죠. 솜사탕처럼. 네. 예, 밑에는 아예 안 올라오고. 예. 예. 그러다 보면 이 엄청나게 큰 사회적 비용을 과연 우리가 이거 어떻게 할 것인가. 네. 네. 그래서 저는 일본에 있는 엔딩 문화, 엔딩 산업이라고 하는 부분들 무조건 도입을 해야 된다. 네. 국내로 도입을 해서 이걸 산업화를 시키면 그래도 사회적 비용 부분들을 일부 부가가치로 많이 바꿀 수가 있고 이런 부분들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럼 여기에서 부가가치가 굉장히 창출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 일본에서는 이 시장만 하더라도 약 한 50조 원에 해당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마무시하죠. 네. 그래서 이 엄청난 부분들을 우리가 지혜롭게 한다면 굉장히 많은 전문가들이 필요하죠. 네. 이제부터는 지혜를 모아서 고독사를 예방하면서 네. 또 어떻게 하면 이 엔딩이라고 하는 분들을 비용이 발생하는 것들이 아니고 네.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쪽으로 갈 것인가 라고 하는 것들로 하면 네. 심지어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 엔딩 산업을 수출까지 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충분히 우리는 가능하다. 특히나 우리는 IT 쪽으로 네. 굉장히 발달되어 있는 네네. 나라이기 때문에 이쪽에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되어 있는 AI라든지 네네. 또는 뭐 블록체인이라든지 이런 기술들이 포함되어서 네. 한다면은 사망하기 이전부터 사망하기 이후에 이르기까지 또 고독사에 대한 어떤 위기 대응을 우리가 또 할 수 있는 부분들까지도 IoT까지도 접목시킬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체제를 갖춘다면 우리가 먼저 시스템을 확장을 해서 충분히 해외로 수출도 가능하다. 홀로 되는 순간 손목밴드 하나씩 채워주셔서 그걸 말씀하신 대로 맥박수 같은 거를 딱 추적 같은 거를 해보면 맥박수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 낮아진다거나 이런 식이 되면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거니까 그렇죠. 뭐 공공 시스템에서 전화를 한다던가 그래서 체크를 하고 문제가 생기면 바로 그 반응이 다 올 테니까 그런 식으로 하는 거 사실은 이번 코로나 때
움직이면 다 전화 왔거든요. 그렇죠. 문 밖으로 나가버리면 어디 가세요? 네. 그리고 바로 전화가 왔으니까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그렇게 고독사나 이런 것들을 사전에 방지해야지. 사실 책에 있는 내용들 중에 말씀 못 드리는 내용은 진짜 고독사는 정말 끔찍하더라고요. 고독사가 발생한 것뿐만이 아니고 네. 고독사가 발생함으로 인해서 그 가족분들이 네. 굉장히 트라우마에 많이 이제 평생을 두고 정상적인 생활을 못할 정도로 되는데요. 아, 정상적인 생활? 예, 정상적인 생활을 못합니다. 아예. 네. 네. 왜 그러냐면 그 굉장히 끔찍한 모습을 본인의 가족들이 확인해야 되는군요. 확인해야 되니까 신원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고인의 모습을 직접 보는 것들도 굉장히 큰 트라우마이지만 직접 안 보고 고인이 안 계신 자리에 임종한 장소에 나타나 있는 어떤 혈흔이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뭐 정제돼 있지 않는 내용 어떤 그런 장면들만 본다 하더라도 유족들로서는 굉장히 이게 뭐 큰 사건인 거죠. 이게 전쟁이 일어난 거하고 똑같은 정도의 트라우마가 일어나는 거죠. 죄책감과 함께 그게 올 테니까 그냥 그렇죠. 뭐 상황만 나쁜 게 아니라 죄책감이 같이 오니까. 그렇죠. 네.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전국을 돌면서 고독사 예방 강연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인데요. 네. 다른 것을 떠나서 일단 자기 가족은 절대로 고독사를 하게 해서는 안 된다. 막아야 된다. 라고 네. 하는 부분들. 그리고 자기 자신은 꼭 고독사를 하면 안 된다. 네. 그러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는지 라고 하는 것들이 딱 정답이 나올 거니까 네,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예. 그래서 사명을 가지시고 하셔가지고 서울에 일이 없는데 부산에서 이 영상을 찍으러 여기까지 올라오시고 제가 너무 감사하고 민망하고 해서 사실은 제가 계속 그 섭외할 때 부탁드렸거든요. 서울에 일이 있는 날 섭외를 해주세요 라고 제가 부탁을 했어요. 섭외해 주시는 분들한테. 근데 뭐 당연히 저는 그래서 그렇게 했겠거니 하고 아까 여쭤봤더니 오늘 어디 뭐 서울에서 다니는 일 보셨어요 했더니 없었다고 그래서 부산에서 여기까지 올라오셨는데 네 너무 감사하고 네, 혹시 저희 시청자분들에게 다시 끝으로 못하신 말씀이라든가 전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어쨌든 제가 하고 있는 일이 죽음이라고 하는 부분들과 연관되어 있는 일입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들을 조금 우리가 두렵다 또는 무섭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네. 자기의 죽음이 피한다고 해서 결코 뭐 피할 수도 없는 부분들인 거고 오지 말라고 해서 오지 않을 수도 없는 거고 또 주변에 있는 가족분들의 죽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피하려고 피할 수 없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어차피 죽는다라고 한다면 맨 마지막 순간 나는 어떤 기억으로 사람이 기억화될까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거고 그렇다고 한다면 서로 같이 지낼 때 화해하고 또 서로 또 사랑하고 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위하는 마음으로 살면 누군가의 기억 속에 아름다운 기억으로 계속 남을 테니까 서로 사랑하면서 그렇게 잘 지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유품 정리를 하시는 키퍼스 코리아의 김석중 대표님 모셔서 저희 증시각도기 TV에서는 처음으로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해본 것 같습니다.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삶에 대해서 더 생각하게 되는군요. 어떤 의미 있는 삶이 될 것이고 어떤 기억이 될 것이고 어떤 관계를 해야 할 것인가. 죽음을 눈앞에 두니까 훨씬 더 삶이 가까이 와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그리고 귀한 발걸음 해주신 키퍼스 코리아의 김석중 대표님 감사드리고요. 꼭 필요하신 분은 꼭 키퍼스 코리아에 연락하셔서 같이 서비스도 받고 이러시면 좋겠다는 바람을 말씀드려 봅니다. 네, 오늘 긴 시간 함께 해주신 모든 시청자분들, 청취자분들께 감사드리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